네, 북한 미술 세 번째 시간 40년대 전성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은 네, 북한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가 넘버 2. 넘버 2. 아,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리니까 넘버 1은 네, 아쉽게도 네.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데 네.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넘버 1은 누구죠, 작가가? 정영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영만 작가. 네네네. 제가 원장님 그동안 뵈면서 북한 다니면서 정영만 작가 그림 구합니다라고 늘 하셨던 그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예. 정영만 작가 작품 소장하고 계신 분 꼭 우리 송경 원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고가라서 사실은 제가 네. 금강산 관광이 막 시작하자마자 네. 그 관광지 2층 호텔에서 음. 북한 그림 팔 때 네. 그때 사실 저는 북한 그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유달리 조선화가 멋있게 그림 하나 눈에 띄었어요. 네. 물으니까 돈이 좀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얼마 정도였을까요? 그때 400달러 했어요. 400달러. 그때가 네. 2001년인가? 아, 2001년도에 400달러. 예.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양에 갔지요. 네. 그분의 그림이 있었어요. 만수대 창작사에. 네. 그 당시 금강산에서 팔았던 그 가격에 2배를 요구하더라고요. 800달러. 네. 아니, 가격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1000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1000달러. 아. 근데 그런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 당시 우리 400달러가 마지노선이었는데 다음에 갔지요. 네. 돈을 친구들이 좀 해가지고 나눠서 살려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배를 올렸어요. 2000달러. 예. 와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못 가고 네. 다른 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네. 1년 사이 이야기입니다. 네. 2003년 3월, 2003년 7월, 그 다음 1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때는 지인을 통해서 한번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가 물어봤는데 만수대 창작사에서 1만 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아, 그 똑같은 그림을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결국 그분의 그림은 살 수 없었고 네. 제가 제가 2007년 11월에 금강산을 마지막 갔을 때 네. 그분의 그림 하나 있었어요. 정영만. 그림이 네.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조금 제가 이상했어요. 제가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네. 북한 사람 불러가지고 네. 이야기했어요. 진짜냐? 네. 여기서 뭐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품을 팝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장한테 가서 네.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이게 팔 것 같으면 내가 사겠다. 아.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묻더라고요. 네.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알았으니까 네. 일단 진짜 같으면 내가 분명히 산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품이냐. 진짜냐?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갔거든요. 네. 1시간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네. 2시간 기다리니까 전 찾아오지 않고 네. 현대 아산 그 관리실 관계자를 통해서? 관계자를 통해 전화하기를 네. 그 작품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결국 가짜였어요. 아.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백두산 전경을 그 붉은색으로 칠하고 붉은색의 백두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서 있는 그 그림 네. 그게 그분의 그림인데 아. 또 뭐 강선의 노을에서 강선의 노을. 예, 네, 예, 네, 우리 네. 저 광주 비엔날레 왔죠. 네. 한배 강선에도 그게 맞습니다. 표현되어 있을 만큼. 예, 그분 네. 작품이 아쉽게도 없고 북한의 두 번째 작가. 아. 왜냐하면 그 창작사다 하면 공문예술가, 인민예술가 아닙니까? 네. 근데 정영만 그분은 두 번의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상을 개관했고. 근데 그게 어떻게 처음에는 400달러였을까요? 그 당시에 400달러도 비쌌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북한 그림이 한국에 소개될 때고. 소개될 때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높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올렸는데 연길 가면 북한 식당, 네. 유경식당. 네. 거기 가면 홀에 그분의 큰 그림이 있는데 2억 원을 줘도 안 팔겠다. 2억 원을 줘도 안 팔겠다. 네, 했는데 그러겠네요. 한 번은 제가 네. 자주 갔지 않습니까? 식당 종업원이 네. 아마 신춘인가 봐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네. 저거 팔 수 있느냐고. 전 다 알면서도 물었지요. 네. 근데 그분 이야기가 한 2천만 원 하는데 사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네. 2천만 원을 사겠다. 당장 사지요. 카드빚을 내더라도. 네. 그래서 물어봐라 했더니 역시 그 사람이 아이고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거는 판명이 아닙니다. 판명이 아니고 수십억을 줘도 판명이 아닙니다. 아, 공화국의 자존심이네요. 그렇죠. 역시. 예. 네, 단연 톱 네. 정영만 작품은 일단 제쳐두고 자, 두 번째 하면 서운하시겠어요. 예, 선우영. 네. 네. 선우영 이분은 북한 내에서 진체 세화, 색을 입히지만 굉장히 세밀한 세화 기법으로 네. 대가입니다. 그림을 참 수집하면 아쉬운 점이 났는데 이 선우영 작가의 정말 진면모 세화의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
네. 호랑이 그림입니다. 호랑이. 네. 아. 그게 조선화 형식으로 네. 세필로 틀을 묘사한 일일이 그린. 예, 호랑이 그림이 이분이 사실은 세계에서 알려진 계기가 됐는데 그 작품을 제가 또 가슴 아프게 소장하지 못한 봤습니까? 아. 왜냐하면 네. 만수대 창작사가 그 그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네. 사실 몇 명이 함께 사는 걸로 해가지고 돈까지 빌려고 살려고 하는 순간 네. 구멍이 이렇게 조금 났더라고요. 큰 그림에. 그림에. 아. 그 나중에 와서 표구하는 분에게 물으니까 네. 그 정도 구멍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건데 아. 저는 그 당시 그걸 몰랐으니 네. 구멍에 하자가 있어서 아, 이거 다음에 사겠지. 다음에 사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 그 진체 세화의 선우형의 그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호랑이 그림은? 백두산 호랑이 없는데 이분은 주로 금강산을 그린 것 아니요, 같아요. 그 금강산, 백두산도 그리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리는데 이 그림도 제가 만수대 창작사 갔을 때 네. 그때는 만수대 창작사가 4층짜리 전시실인가 그런지 싶은데 여러 명이 갔었거든요. 먼저 선점하려고. 안 그러면 4층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쭈르륵 그림을 보러 내려오는데 4층 내려온 순간 3층에 딱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해금강의 아침. 그래서 금강사 천선대.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원로화가인 정종여에게 사살을 했고 재밌는 것은 이분이 처음에 그냥 미대에 간 게 아니라 산업화 경공업 산업미술. 예, 산업미술 전공해서 보석 가공 네. 그런 걸 하면서 보석 가공할 때 보면 굉장히 세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보석 가공 세밀을 하다가 조선으로 넘어와서 그런지 이 세화의 기법이 아주 독특하고 네. 이분은 특히 2005년에 중국 북경에서 국제예술 박람회 거기서 백두산을 그려가지고 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국제예술 네, 박람회에서 국제적으로도 네, 네. 유명한 그래서 저희 작품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해금강과 금강산의 천선대 아침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네요. 선묘법 네네네. 몰골은 아니고 진체 세화의 대가다. 네. 예. 아, 정말 이 제목 해금강의 아침인데 해금강의 새가 떠오르는 그 장면 그대로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름이 끼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신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예. 정말 그림이 살아있다는 건 이런 느낌이군요. 예. 아, 그래서 40년대 황금기에 한 분이 선우형으로 선우형. 주저없이 꼽을 수 있고 네. 근데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북한에서는 화가들이 왜 그렇게 한갑을 지나자마자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아쉽게 됐는데 네. 두 작품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한국화를 그리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흔히 하는 이야기를 북한의 이런 그림들을 이발소 그림이다. 뭐 그렇게 비하를 많이 하죠. 네. 그 왜 있는 그대로 그리는 뭐 사진 찍는 거 뭐가 다리 뭐 있느냐 네, 네. 비하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유럽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는 북한의 이 작품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단순하게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적인 의도를 이입시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림 그린 이 속에서 저는 북한 그림의 힘, 저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발소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폄하하는 것이 평가한 것이다. 표현이네요. 그래서 네. 북한의 네.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내공이 깊이 있는 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더 발전시켜서 추상 구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무엇은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네. 제가 피카소를 참 좋아하는데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르셀로나에 네. 있는 피카소 박물관을 갔을 때 피카소 박물관. 예,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시를 어떻게 했냐면 피카소가 화가로서부터 처음 그린 작품 네. 그 뭐냐면 완전 세밀화예요. 세밀화예요. 네, 네. 극사실주의에 출발해서 추상화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뭐 추상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초기에부터 굉장히 세밀한 초정밀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련을 쌓고 그것을 압축과 선택과 집중, 철학적 사고를 성화시키면서 추상화로 나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진과 똑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네. 작가주의, 나름대로의 예술성이 겸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 작품을 지나치게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발소 그림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술품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그림 가까이에서 한번 해금강의 아침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작가의 영혼과 숨결이 담겨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대생 북한의 미술을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우영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